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율장과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1차 결집된 경과 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삶의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그려냈어요.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돼서 그 위에서 중생들이 이런 메커니즘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그것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만 괴로움을 만들어 겪는 게 아니고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과 새로운 몸이 함께해서 다음 생의 나를 구성해서 또다시 그런 삶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역시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발생해서 윤회하는 것을 설명하면 12연기죠. 이런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자리,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자. 그리고 끝내는 이러한 죽으면 또다시 새로운 몸과 함께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으로서 그 내재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 삶 자체를 청산하자. 그래서 다시는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열반을 실현하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 위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어떤 몸과 함께 어떤 세상을 만나서 그 삶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삶의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구명을 해냈죠. 그 위에서 전개되는 12연기적인 괴로움의 삶, 팔정도적인 해탈된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이름이 윤회의 실제, 그 중에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지난 몇 시간 수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가운데 1차 인식이라고 이름 붙인 그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기본적으로 색과 명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조건되는 것이 함께 해가지고, 자,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식이 있다는 것은 조건되는 명색이 함께 한다는 거고, 명색이 있다는 것은 조건인 식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만으로 있을 수도 없고, 명색, 좀 쉽게 말하면 몸만으로 있을 수도 없다.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은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단 한순간도 몸 없이 마음만 존재한다든가 마음 없이 몸 혼자 존재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죠. 이러한 식과 병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 쌓여 있는 거죠. 지난 삶의 과정들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 무덕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명색이라고 하는 또한 마음 아닌 나를 구성하는 것들의 무덕이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것과 함께하기 때문에 색, 즉 몸이라는 게 길어야 100년, 이래서 100년짜리고, 식이라는 것은 명색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과 명색은 어쨌든 과거 삶에 누적된 현재다, 이렇게 말한다면, 산다라는 것은 과거 삶의 결과가 쌓여있다, 이것이 멈추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과거 삶에 누적된 덩어리라고 하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한다, 감각해서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하는 인식작용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눈이란 무엇일까? 라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어때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누적된 덩어리로의 식, 이 식이 지금을 살으려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인식되는 거, 요런 대상,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을 만날까? 요것에 따라서 식이라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죠. 식이 배분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감각 기능이긴 한데 요런 이야기죠. 단마라가 부부님 앞에 계셔가지고 해피스님이 단마라가 부부님을 본다 라고 말할 때 저의 마음만 있어가지고 단마라가 부부님을 못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삶의 현실인 거죠.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이든 귀든 코든 혀든 피부든 몸이든 이런 어떤 감각 기능이 매개가 되어주지 않으면 마음만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 중에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 그래서 몸의 감각 기능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몸 밖의 물질 아닌 것에 대한 감각 기능, 이런 개념으로 의근이라는 게 제시되죠. 그래서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6가지 감각 기능과 함께하면 이렇게 안 더하기, 그러니까 안식 더하기 안근은 안처다. 그러는데 첫자를 생략했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되었다. 하여간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요 개념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었고, 그 가운데 색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외부의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대상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설명되는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가지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이 주목하는 것을 작의라고 부르죠.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경전은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본다, 듣는다, 내지 인식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특화된 개념이고 기본적으로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죠. 그게 위자나띠라고 하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동사죠. 근데 그게 사전적으로 보면 인식이란 말이 바로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려내나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주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분별한다, 인식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실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는 게 별건가요? 짠디버부님 보고는 짠디버부님이다 라고 아는 거죠. 분별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상인 외입처가 무엇일까라는 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이것이 그냥 알미어라고 어떤 정지된 상태의 것으로 말하지 않죠. 요거 여기서 부처님은 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식이라고 하는 개념 뭔가요? 몸통은 대상인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그죠? 외입처에 대한 알미인데 그러나 이렇게 보아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생겨나는 결과는 단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가지는 자기 행위의 주체가 되는 요런 표현하자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아주 동적인 것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식이라고 부처님은 불렀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용을 보면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모아서 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식이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식은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식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느라고 대상 따라서 배분해 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요 6가지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삶의 누적된 결과물이다. 요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겨난 건 뭐죠? 과거 삶에 누적된 마음 덩어리가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해가지고 지금 감각된 대상이라는 하나의 알갱이로의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누적된 덩어리가 알갱이 하나를 만들었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새끼처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삶을 이해하는 데서 식이라는 거하고가 말은 똑같아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다. 요거를 놓치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요 새끼처진식은 그대로 안과 색에 의해서는 안식, 이와 성에 의해서는 이식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 또다시 6가지 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육식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자, 광자버부님이 이제 삐띠버부님이 되셨어요. 삐띠버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았다. 외입처에 대한 알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외입처, 내입처,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여기서 인식작용을 해서 결과로 생겨났다라고 하니까 내입처, 외입처에 작용하고 결과로 생겨난 식하고 여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에 이제 1년간 쥐가 나도록 공부하신 삐띠버부님하고 아직 1년간 공부를 안 하신 광옥버부님하고의 차이죠. 다시 한번 설명. 아니야,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좀 이해를.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면 요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거니까 인식작용은 조건이고 식은 결과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생겨나니까 인식작용과 생겨난 것인 식과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광옥버부님을 보고 광옥버부님이라고 알잖아요. 지금 버부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삶을 보는 설명의 차이라 부처님은 요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하면 내가 광옥버부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내가 지금 광옥버부님이 계시다라고 아는 요게 한 찰나라도 이전에 감각된 광옥버부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역으로 광옥버부님, 해피스님 보셨잖아요. 해피스님이 앞에 있다라고 아시죠? 그게 한순간 이전에 본 해피스님을 해피스님이라고 아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를 아는 걸까요? 요거거든요. 이게 물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순서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이전의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대상 요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처님은 이제 불교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설명되죠.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함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삼사화합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한다. 이거를 촉이라는 말로 쓴다고요. 요 촉은 요 촉하고 원어가 달라요. 이건 중국에서 이걸 같이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원어가 달라요. 그리고는 요렇게 내가 지금 본 그 대상에 대한 알미여서 세 가지가 함께 만났다 라고 하면 지금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잖아요. 외입처가 무엇이라고 아는 거는 식이거든. 그리고는 외입처를 보고는 내가 무엇을 경험할까? 어쨌든 저는 오늘 니디버부님이 내일 모레 장가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자고 법회를 보시니까 니디버부님을 딱 보고는 니디버부님이다라고 알았거든. 니디버부님이라고 알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경험이 됐어요. 나는 지금 니디버부님을 보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아요. 수행이 좀 잘 성숙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런 느낌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바로 이거 지금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알무로의 식을 말하고 삼사화합해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불고불락의 느낌이든 그 느낌을 내가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삶을 표현하는 멋진 표현이에요. 담마라가 법부님을 보고는 담마라가 법부인 줄 알았다라는 게 1차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첫 번째 결과예요, 이게. 그리고는 사는 이야기는 담마라가 법부님이다라고 아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마라가 법부님을 알았더니 그동안 누적된 삶의 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요소들하고 함께 엮여가지고 담마라가 법부님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불고불락의 느낌이든 내가 지금 그대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담마라가 법부님을 즐거운 느낌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따루니 법부님 이 부분 많이 헷갈리셨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정리했죠. 이렇게 그대를 보아서 알고 그대를 경험한다고. 어떤 식으로? 즐겁든 괴롭든 불고불락이든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보면 인식한다라는 것이 내 입처가 외 입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그냥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인식하는데 거기에 삶의 과정에서 선행하는 어떤 놈이 쫓아와가지고 함께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명의 요소라고도 부르고 구체적으로는 욕탐이라는 거죠. 욕탐이라는 것이 참여한다, 간섭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부대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본적으로는 내 입처가 외 입처를 인식하는 건데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욕탐이라는 것이 함께 인식에 참여하는 거야. 이런 개념, 부대한다라는 표현을 적어봤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1차 인식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173쪽입니다. 스님 거기서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항상 이제 스님하는 대로만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 욕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욕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과거 삶의 그 시계에서 온 욕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현재 삶의. 예. 요거는 좀 애매해.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에 의해서 설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한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 욕탐이 무엇냐,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는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172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1차 인식의 결과로 식과 수라는 두 개를 놓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 이랬죠. 하여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1차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결과가 식과 수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3쪽 중간으로 갑니다. 한편 식의 작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요? 요 내입처를 구성하는 거, 아니면 식과 명색이라고 말하는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있고, 그리고 새끼 젖은 식이 있죠. 누적된 식은 몸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새끼 젖은 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새끼 젖은 식도 몸통으로는 외입처의 알미지만 무언가 역할을 한다, 행위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알미라고 불리지 않고 식이라고, 마음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식도 뭔가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누적된 식과 새끼쳐진 식이 식이라고 불리는 거로 보면 무언가 공통된 일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두 가지 구분된 자리를 차지하니까 무언가 같은 역할이면서도 다른 일을 하겠죠. 자, 그 두 가지를 보는 데서부터 이제 1차 인식을 넘어서 2차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 식의 작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식이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로 정의가 되더라. 그죠? 먼저 22번 상류따의 79번 경입니다. 카자니아 숫당에서 삼켜버린 경이랬는데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식이라 부르는가? 자, 왜 식이라 부르느냐? 식이 뭐요? 뭐 하는 놈이요? 이 얘기죠.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게 위자나띠 한다고 해서 식이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시다고 인식하고 쓰다고 인식하고 맵다고 인식하고 달다고 인식하고 떨다고 인식하고 떨지 않다고 인식하고 짜다고 인식하고 싱겁다고 인식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왜 식이냐라고 하니까 위자나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설식과 설근, 그러니까 설식이라는 식이 설근이라는 몸의 기능과 함께 설이 돼 가지고 미를 위자나띠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 안으로 색을 분별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해도 될 텐데 하여간 경전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이비설신의 6가지 중에 설을 택해가지고 설이 미를 인식하는 쪽에서 설 속에 들어있는 설식 요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다, 쓰다, 맵다, 달다, 떨다, 떨지 않다, 짜다, 싱겁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 있어요. 도반이요 식이라고 부릅니다. 도반이요 왜 식이라고 부릅니까? 위랑 똑같은 이야기죠. 도반이요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위랑. 무엇을 인식합니까? 락이라고 인식하고 고라고 인식하고 불고불락이라고 인식합니다. 도반이요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때요? 위에서도 왜 식입니까? 인식해서 식입니다. 이렇게 위자나띠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데 차별은 뭐예요? 위에서는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니까 설이 미를 인식하는, 설식이 설근과 함께 설이 되어서 미를 인식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육외입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측면에서 식을 정의해 준 거예요. 근데 교리문답의 큰 경우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다 똑같은데 인식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인식합니까? 하고 인식의 대상을 물으니까 여기를 말하지 않고 이제 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락이라고 고라고 불고불락이라고 요걸 인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누적된 것도 식이고 새끼 젖은 것도 식이니까 무언가 식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두개경전에서 위자나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우리가 심의식 이럴 때 식을 뭐라고 말하죠? 인식하는 거, 아는 마음이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런 이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광고법부님 만약에 말입니다. 메커니즘 이래가지고 이렇게 누적된 시기에 어떤 일을 하고 새끼 젖은 시기 생겨나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할 거요.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시기 무엇냐? 라고 말하는 경전 두 개를 보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요 대상을 인식하는 거하고 낮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인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를 놓고 그래서 시기다. 그 두 가지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시기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두 가지 일을 하나 보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하게 되면 이건 아주 명확하죠. 부처님이 누적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위자나띠 인식한다는 말을 쓰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전개를 설명하면서 시기새끼 쳐져가지고는 함께 생겨난 수를 이어서 인식하는 거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수를 인식하는 또 다른 인식작용이 있겠다. 이걸 알겠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수를 인식하는 똑같은 위자나 띠죠. 이런 넘버 1이라면 넘버 2의 인식작용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접근하는 걸로 일단 1차 인식을 넘어서 2차 인식으로 공부 과정은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교재 읽어보면 하나의 경에서는 맛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외입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에서는 수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하면 새끼처진 식과 수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교리문답의 큰 경이 말하는 수를 인식하는 식은 새끼처진 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 개의 경전이 메커니즘적 전개의 순서대로 식의 두 가지 인식작용을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즉, 누적된 식에 의한 1차 인식과 새끼처진 식에 의한 2차 인식입니다. 이렇게 삶은 1차 인식에서 식과 수를 만든 후 식과 수에 의한 2차 인식으로 전개됩니다. 설명 적절하죠? 자, 그리고 남은 이제 그 옆에 삶의 메커니즘 2,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2차 인식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시간을 조금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 수업 내용이 전환되는 요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죠.